호화로운 결혼식장 황금궁전에서 백만장자 신랑은 신부의 한국인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서약을 하는 순간 신부의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고 싶다면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사랑에 대한 10년간의 불운을 피하세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화로운 결혼식장 황금궁전에서 올해의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28세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 이지연은 한국인 이민자의 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의 후계자인 강민우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개인 스위트룸에서 들러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우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알게 된 상류 사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유명한 유럽 패션 하우스의 독점 디자인으로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사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주례인 소희가 물었습니다. 걱정되는 것 같아 보여.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됐을 뿐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내면에서 지연은 민우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김영숙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가문은 결혼식이 독점적인 행사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연이 어머니를 준비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편견과 경멸의 견고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유일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옷인 단순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똑같은 그녀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딸아,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영숙은 지연이 어렸을 때 그들 둘만이 세상을 상대로 싸웠던 날들을 그리워하며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영숙은 딸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부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지연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자선 행사에서 민우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젊은 백만장자는 지연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매료되었고 곧 동화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가문은 그들의 후계자가 가정부의 딸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영숙은 딸과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초대는 드물어졌고 참석했을 때도 경멸의 눈빛과 모호한 언급들이 그녀를 침입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민우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지연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강민우는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독신남 중 한 명으로 비즈니스 잡지에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아들? 그의 아버지 강재훈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명심해라,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야. 우리 기업 제국의 공고화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 결혼을 홍보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가문이 현대적이고 편견 없는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지연을 사랑했고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영숙을 경멸할 때 그는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호화로운 결혼식장에 도착하기 시작할 때 한 고독한 인물이 옆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디자이너 드레스와 맞춤 정장 무리 속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며 마지막 좌석 중 하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주변의 긴장감은 뚜렷했습니다. 아무도 이날이 동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날이 두 가족의 기반을 흔들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폭로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조율하는 동안 지연은 자신의 스위트룸에 머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민우를 만났던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갈라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술사를 갓 졸업하고 큐레이터 조수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간단하지만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때 그를 보았습니다. 강민우 키가 크고 귀족적인 자태의 방을 밝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지연이 어머니와 함께 보곤 했던 영화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우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연은 침착함을 되찾으며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회화 작품이었습니다. 설명하면서 그녀는 민우의 눈이 빛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작품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그 밤은 로맨틱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개인 제트기 여행, 호화로운 선물들. 지연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첫 번째 균열은 민우가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강 가문의 저택은 위압적이었고 정원은 마치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인 강재훈과 박세리는 차가운 예의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가문이군요? 세리가 눈까지 가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한국의 어느 지역 출신인가요, 애야? 어머니와 저는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지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려고 서울로 오셨어요. 오, 얼마나 소박한지. 세리가 남편과 시선을 교환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연은 강 가문의 기대와 편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나 그녀의 뿌리를 언급할 때마다 분위기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우는 이러한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그의 가족이 지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영숙에 대한 가족 행사 초대는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전통적이실 뿐이야. 민우가 변명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사랑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을 자랑스러워하던 영숙은 이제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 가문 저택에서의 특히 긴장된 저녁 식사 후 영숙이 초대 명단에서 잊혀진 후 지연은 민우와 대면했습니다. 왜 당신 가족이 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따졌습니다. 민우는 명백히 불편해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연아, 내 사랑, 그들은 다른 세대라는 걸 이해해요. 그들의 생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민우? 내 뿌리, 내 역사를 얼마나 더 오래 경멸하는 걸 봐야 하나요? 그 순간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약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연.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요. 우리만의 규칙으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약속해요. 지연은 민우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목이 메인 채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몇 달 동안 간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세리가 모든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며 영숙을 모든 결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얘야. 세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런 종류의 행사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어색해 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지연이 어머니를 포함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미묘한 변명과 거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딸의 고통을 알아차린 영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 딸. 영숙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네 행복이야.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눈에서 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맞서 싸웠던 강인한 여성이 이제는 축소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연은 민우와 함께 살기 전에 어머니와 공유했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부엌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지연아, 용서할 게 없어.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해 꿈꿔왔던 삶을 가질 자격이 있어. 하지만 엄마를 멀리하는 대가로는 안 돼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단다. 영숙이 딸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야. 내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있겠지만 너를 위해 거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지연이 민우와 공유하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우에 대한 사랑과 그가 약속하는 밝은 미래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의 깨지지 않는 유대와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웨딩 스위트의 거울 앞에 서서 지연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년간 벌어온 것보다 더 비싼 웨딩 드레스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황금빛 감옥 같았습니다. 준비됐어? 그녀의 들러리 소희가 문에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내면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응,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반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민우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홀로 향하면서 지연은 낯선 사람들 무리 속에 혼자 앉아있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지만 곧 양가 가족의 근간을 흔들 폭로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황금궁전의 홀은 거의 눈부신 호화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아치형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고 그 빛이 금과 은으로 된 테이블 장식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상류층인 하객들은 결혼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강 가문이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완벽한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몇몇 사업 파트너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독점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습된 몸짓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영숙은 마지막 줄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옷이었지만 그녀의 베이지색 정장은 다른 하객들의 화려한 의상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그 뒤에는 거의 숨기지 않은 속삭임이 따랐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아마 직원인가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여보냈지? 영숙은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이 자리에 있었고 어떤 것도 그녀를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메인홀 옆의 방에서 민우는 넥타이를 몇 번째인지 모르게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들러리인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냥 순간의 흥분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넘쳐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고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의 압박, 강기업 제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숙에 대한 대우에 대한 죄책감이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강재훈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아버지의 진지한 어조에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결혼식이 곧 시작돼요. 재훈은 준호를 쳐다보았고 그는 암시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강 가문의 가장이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이 결혼이 단순한 결합 이상이라는 걸 알지?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전략이야. 재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이고 편견 없는 가족이라는 이미지에 많은 투자를 했어. 하지만 네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 오늘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어야 해. 민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어머니 말이다.
재훈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그녀의 배경은 우리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 결혼 후에는 영숙을 멀리 해야 해. 가족 행사에 초대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 알겠지? 젊은 남자는 마치 배를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분은 지연의 어머니예요. 제가 그냥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해. 재훈이 위협적인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 민우. 무엇이 걸려있는지 기억하라고. 라틴 아메리카 그룹과의 합병은 우리의 이미지에 달려있어. 우리는 어떤 불편한 점도 허용할 수 없어. 민우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훈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내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를 따라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메인 홀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지연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소희가 드레스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여, 지연아.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신부 중 가장 아름다워.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하객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그렇게 보는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날에 어머니가 뒤로 물러나 거의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신부를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제단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그녀의 각 발걸음은 마치 북소리처럼 그녀의 귀에 울렸습니다. 민우는 통로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내면의 폭풍을 감추는 행복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잠시 모든 문제를 잊었습니다. 지연은 빛나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이 순간적으로 그의 모든 의심을 압도했습니다. 지연이 제단에 도착하자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그들 주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시 찾아왔고 신부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민우와 이지연의 성스러운 결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부가 말하는 동안 지연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시선이 자꾸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녀에게 떨리는 미소를 보냈고 그녀의 눈은 참지 못한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어 서약의 순간이 왔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성, 강인함 그리고 친절함에 반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모든 길에서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객들은 감동받아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연은 민우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의심의 그림자, 아마도 죄책감일지도 모르는 것을.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지연은 말하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마지막 줄에서의 움직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영숙이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결의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제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의 속삭임이 홀을 파도처럼 휩쓸었습니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박세리가 경악해하며 속삭였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막으려고 일어설 기색을 보였지만 영숙의 눈빛이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우는 영숙이 다가오는 것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제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반응할 수 없는 신부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영숙이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각 단어와 함께 힘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이 계속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홀에 내려앉은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눈이
올해의 결혼식을 중단시키는 이 소박한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제 딸 지연이 자신의 뿌리, 가족,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경멸, 무시,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받는 것을 견뎌왔습니다. 모두 제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지연은 마치 발 밑에 바닥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서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으며 그의 눈은 영숙과 그의 부모님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영숙이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려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말이죠.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리가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습니다. 경비, 이 여자를 여기서 내보내세요. 하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내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강 가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토록 완벽하고 진보적인 척하는 가족의 진실을 말이죠. 강재훈이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였습니다. 그만, 당신에겐 권리가 무슨 권리 말입니까, 강 선생님? 제 딸을 지킬 권리, 진실을 밝힐 권리. 영숙은 두려움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사업 파트너들이 당신의 그림자 속 거래에 대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뇌물, 조세, 피난처의 계좌들에 대해서요. 집단적인 숨막힘이 방을 휩쓸었습니다. 지연은 설명을 구하며 민우를 바라보았지만 그 역시 그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박 여사, 영숙이 계속해서 세리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의 혈통, 당신의 귀족적 혈통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죠. 만약 상류사회가 당신의 출신에 대해 알면 어떨까요? 당신의 할머니가 동대문 시장의 유흥가에서 일했다는 걸 알면요. 세리는 창백해졌고 그녀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그녀를 부축하며 영숙에게 살인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세리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당신들 같은 가족을 위해 일해왔기 때문이죠.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지만 우리야말로 당신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홀에서 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열렬히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심지어 자리를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올해의 결혼식을 취재하러 온 사진사들과 기자들은 이제 훨씬 더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끼며 민우에게 돌아섰습니다. 사실인가요? 이 모든 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나요? 민우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지연아, 맹세코.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영숙이 딸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아, 내 날에 이런 일을 해서 용서해줘. 하지만 난 네가 진실을 모른 채 결혼하도록 할 수 없었어. 네가 무엇에 발을 들이는지 모른 채 말이야.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내 사랑.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네 눈을 똑바로 뜨고 결정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야. 강재훈은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우리는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하지만 영숙은 딸을 놓지 않은 채 그를 도전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강 선생님? 제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문서, 녹음, 그리고 믿으세요.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강 가문의 가장은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세리는 기절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민우는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며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것에 대해 얘기해요. 난 몰랐어. 하지만 지연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 지금은 안 돼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아한 동작으로 지연은 약혼 반지를 빼서 민우의 손에 놓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홀의 무덤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지연은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었고 일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다른 일부는 잘 감춰지지 않은 감탄의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지연은 멈춰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굳건했으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금빛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비밀과 편견 위에 세워졌을 때는 말이죠. 그 말과 함께 지연과 영숙은 홀을 나섰고 그들의 뒤로 감정 폭로,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결과의 폭풍을 남겼습니다. 실패한 결혼식 이후의 날들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정과 사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황금궁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은 불꽃처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전국 헤드라인을 장식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연과 영숙은 미디어의 광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때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로 피신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 지연이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강 가문의 모든 비밀을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눈에는 수년간의 조용한 관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아, 강 가문 같은 가족을 위해 일할 때는 보이지 않고 듣지 않은 척하면서 보고 듣는 법을 배우게 돼. 수년 동안 그들의 사무실과 집을 청소하면서 대화를 듣고 문서를 보았지. 처음에는 많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왜 더 일찍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내 사랑. 아마도 상황이 바뀔 거라고, 그들이 너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이 너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네 뿌리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 두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고 수년간의 긴장과 비밀이 이 순간의 정직함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한편 강 가문의 저택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변호사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며 사무실에 틀어박혀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세리는 부정의 상태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 갇혀 있었고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지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의 긴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장 친한 친구인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 민우가 준호의 소파에 푹 주저앉으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연을 사랑해. 하지만 내 가족은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영숙 씨가 말한 것 중 얼마나 많은 게 사실인지 모른다는 거야. 준호는 연민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이제는 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 특히 지연을 되찾고 싶다면 더욱 그래. 더 이상 무지 속에서 살 수 없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처음부터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조사해봐. 네 가족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해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발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해. 그날 밤 민우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강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각자의 위기에 빠져 있는 틈을 타 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파일과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민우는 비밀 위에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의심스러운 계약들, 해외 계좌로의 송금, 부패한 정치인들과의 거래, 각각의 발견과 함께 그는 발밑의 땅이 조금씩 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숙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지연은 자신만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우에 대한 사랑은 강 가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엄마?
지연이 어느 날 밤 둘이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아, 사랑과 인생에서 항상 옳고 그른 결정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는 결정들이 있지. 넌 진실을 선택했고 그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무거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우는요?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오직 그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이나 과거를 넘어서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며칠은 감정과 폭로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미디어는 강 가문의 비밀에 대해 계속해서 추측했고 점차 영숙의 일부 주장들이 익명의 소식통들에 의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훈은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선을 보여줘야 해. 그가 거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할 거야. 그 여자가 미쳤다고 우리를 협박하려는 거라고 말할 거야. 수일 동안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이는 세리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로 무장한 채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요. 저는 문서들을 봤어요. 영숙 씨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속임수에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 재훈은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에 가면이 되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 후에 제게 해주신 모든 일이요? 민우가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특권의 거품 속에서 살게 하고 당신들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경멸하도록 가르쳤어요. 돈과 권력이 정직과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그만이에요. 그 말과 함께 민우는 저택을 나섰고 그의 부모님을 말문이 막힌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예술계에서의 경력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있는 동안 만들었던 일부 인맥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강 가문과 함께 살았던 생활 방식에 비하면 급여는 모듯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고 진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며 갤러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민우가 거기 있었고 그의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평소의 깔끔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지저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민우 씨.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요. 다음 몇 시간 동안 민우는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사업 거래에 대해, 가족과 대면한 것에 대해, 그가 한때 중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어머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우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연아.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진실성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요. 지연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우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의 정직함과 진실을 직면할 용기에 감사드려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쉽게 지울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는 눈에 희망과 체념이 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지연아.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민우가 떠나는 동안 지연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은 길고 어려울 것이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진정성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결정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어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어땠니? 내 딸,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고 갑자기 어린 시절 조언을 구하던 어린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보러 왔어요, 엄마.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어떻게 가족과 대면했는지도요. 그는 진실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요. 영숙은 귀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떤 기분이 드니? 지연아. 모르겠어요. 젊은 여성이 고백했습니다. 제 일부는 그를 믿고 싶어 해요. 기회를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이 없지 않아, 내 딸아. 하지만 정직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향해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앞으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과 진정성을 향한 길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말을 지키며 자아 발견과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강기업에서의 직책을 사임하고 저축해둔 돈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것을 감독하던 중 민우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민우가 놀라고 긴장한 채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은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일을 지켜봐 왔어요, 민우 씨. 인정해야겠네요. 당신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과거의 행동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아마도 너무 늦었겠지만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직접 와서 변화가 진정한 것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둘은 과거의 사건들의 무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아닌 것 같은 조용한 이해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예술계에서의 경력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작은 갤러리는 신진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외된 이야기와 관점에 목소리를 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비평가들과 수집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공적인 전시회를 마치고 갤러리를 닫으면서 지연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혼란은 새로운 자신감과 명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 가문의 세계에 현혹되었던 순진한 젊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긴장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존중했어. 하지만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커뮤니티 센터에 올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알겠어요, 민우 씨. 거기 갈게요. 다음 날 지연이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새로 지어진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고 청년들과 어른들이 교실과 작업실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긴장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지연아. 이걸 직접 봤으면 했어. 그들이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민우는 어떻게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사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상담,
모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민우 씨. 지연이 진심으로 감동받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민우는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아. 당신들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내가 평생 무시해왔던 현실에 대해 당신들이 내게 진실성과 동정심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대답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지연아, 민우 씨, 영숙이 여성 그룹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걸 보니 좋구나. 지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영숙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통 한식 요리 수업을 하고 있어. 민우 씨가 내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단다. 지연은 민우를 바라보았고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공기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장벽, 두려움, 의심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민우에게서 단순히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성장하고 자신의 실수와 마주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민우 씨, 지연이 정에 복받쳐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신 일 이루어낸 것 정말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지연아. 민우가 대답했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뿌리에 대한 사랑,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영숙은 감정이 넘치는 지혜로운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시련이 종종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아,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고 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느냐예요. 당신들은 놀라운 힘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다음 민우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쳤어요. 우리는 성장했고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을 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함께요.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연아. 만약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당신의 뿌리를 존중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할 만한 미래를 만드는데 내 인생의 매일을 바치겠어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우 씨. 우리는 성장했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영숙은 감동받아 둘을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 아이들아.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이고 함께 배우는 것이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따뜻한 색조로 하늘을 물들이는 동안 민우와 지연 그리고 영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 전통 한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는 몇 달 전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 찾은 행복은 곧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우와 지연의 화해 몇 주 후 그들이 쌓아온 평화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로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직업 훈련, 워크숍 개시를 감독하고 있을 때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세리였습니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어. 병원에 계셔. 의사들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해. 지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거리감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대답했고 그의 마음은 모순된 감정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대기실에서 무너진 채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우아하고 차분했던 세리는 마치 몇 시간 만에 수년을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민우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야. 의사들이 다음 24시간이 중요하대.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민우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아버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 네가 자랑스럽다고, 네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룬 것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민우는 발 밑에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과 비난 끝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혼란과 고통이 그의 가슴속에서 뒤섞였습니다. 한편 지연은 이 소식을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받아들였습니다. 강 가문과 있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우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후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겠어요. 그녀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필요로 해요. 영숙은 이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례없네 딸아. 이런 순간에 진정한 사랑이 시험받는 법이지.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손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참지 못한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모든 일 후에, 그가 한 모든 일 후에, 그리고 지금 지연은 그를 껴안았고 마침내 그가 무너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예요, 민우 씨. 혼란스럽고 아프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게 괜찮아요. 민우가 그녀의 팔 안에서 울고 있는 동안 지연은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세리가 예배당에 합류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은 그들의 걱정과 희망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외과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관리와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을 채운 안도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우가 그녀를 껴안았으며 지연은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강재훈이 마침내 깨어나 개인실로 옮겨졌을 때 민우는 그를 만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방에 들어섰을 때 민우는 거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위압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강재훈은 이제 병원 침대에서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우야,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왔구나. 당연히 왔죠. 민우가 대답하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잖아요. 둘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수년간의 갈등과 비밀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들, 압박감, 네가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우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니, 내가 말을 마치게 해다오. 재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모든 면에서. 권력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틀렸어. 너가 나보다 먼저 그걸 이해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이룬 것들, 네가 된 사람이. 민우가 그토록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 마침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가 감정에 복받쳐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한 것, 다른 삶의 방식,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해요. 재훈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 아들아. 그리고 일들을 바로잡고 싶구나. 아직 시간이 있다면 말이야.
지연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언젠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민우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노력하신다면 아마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마치 그의 말에 소환된 것처럼 지연이 방문에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후회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 들어오세요. 나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와 민우 옆에 섰습니다. 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때 민우 씨에게 말했듯이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재훈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일에서 살아남는다면 내 실수를 바로잡는 데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과 당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실성은 분명했습니다. 지연과 민우는 시선을 교환했고 수년간의 고통과 갈등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감정과 변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강재훈은 모든 예상을 깨고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나갈수록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로 더욱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재훈은 세리를 포함한 전 가족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지연과 영숙도 포함해서요, 모두가 병실에 모였을 때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을 여기 모신 이유는 재훈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국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안에 집단적인 숨막힘이 돌았습니다. 세리는 기절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재훈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보. 우리 기업들 대부분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념하는 재단 말입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하신가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민우야, 지연과 함께 이 재단을 이끌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 지연은 이 제스처에 감동받았지만 말을 꺼냈습니다. 강 선생님,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들, 의심스러운 거래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투명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지연 씨.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 영숙 씨가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진실성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영숙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강 선생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정말로 모든 권력과 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재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 당신은 내 삶이 모든 돈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실성과 진정한 사랑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죠. 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리는 충격의 순간 후에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당신을 지지하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장면을 지켜보며 수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어깨에서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받을 만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병실에서 새롭고 희망찬 무언가의 씨앗이 태어났습니다. 계급과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고 권력과 부가 공동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어진 몇 달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강제국의 해체와 새로운 재단의 설립 소식은 한국의 기업계와 사회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재훈의 진실성이나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지연은 재단 일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민우의 비즈니스 경험과 지연의 사회적 예술적 비전을 결합하여 그들은 지역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이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그녀의 직접적인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진실성은 재단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재훈과 세리는 자신들만의 재발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옛 삶의 압박과 기대에서 벗어나 그들은 서로와 그리고 아들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시의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을 감독하면서 민우와 지연은 잠시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민우가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었습니다. 가장 미친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상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알아요. 민우가 부드럽고 감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는 제대로 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우리만의 순간을 가질 기회를. 지연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안에 있는 반지는 화려하고 비싼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윤리적 다이아몬드가 박힌 단순한 은반지였습니다. 이지연,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했고 변화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진실해졌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비밀도 편견도 없이 오직 우리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만으로.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우 씨.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들이 키스를 나누는 동안 주변의 건설 소음과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그들은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랑과 정직,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위에 세워진 자리를. 그들의 약혼 소식은 모두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숙은 커플을 껴안았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긴 여정을 거쳤구나. 그리고 난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재훈과 세리도 여전히 치유와 재연결의 과정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금궁전에서의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1년 후 민우와 지연은 다시 한번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화로운 연회장이 아니라 그들의 재단이 건설한 첫 번째 학교의 운동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다양했습니다. 동네의 아이들과 가족들부터 강 가문의 새로운 사명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옛 사업 파트너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숙은 자부심에 빛나는 얼굴로 지연을 재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훈도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눈에 새로운 빛을 담고 민우와 함께 했습니다. 서약의 순간이 왔을 때 거창한 대본이나 과장된 약속은 없었습니다. 대신 민우와 지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우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힘과 진실성,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여정 에브리 스텝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그것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은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저는 단순히 제 인생의 사랑을 넘어 동반자, 지지자, 영감을 찾았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신부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운동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지연에게 세상은 그들 둘로 축소되었고 그 완벽한 사랑과 약속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는 기쁨과 음악, 희망으로 가득 찬 축제였습니다. 영숙은 재훈과 춤을 추었고 둘은 이해와 용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리는 자원봉사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고 학교 교사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며 하늘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자 민우와 지연은 잠시 파티에서 벗어나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민우가 이제 아내가 된 지연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요. 당신은요? 완전히요.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평생이 있어요.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악과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깊은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헤쳐나왔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으며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물질적 부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직과 상호 존중,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에 기반한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기 시작하자 민우와 지연은 키스를 나누며 그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사랑과 목적,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했습니다.